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삼키는 순간 67세 노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이 바다에 밀어넣은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20년 전 큰아들도 같은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의 비밀이 다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숨 쉬지 마. 그래야 우리가 살아. 남편의 속삭임과 함께 우리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왜 부모를 죽이려 한 걸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새벽의 고백. 새벽 5시 30분 통영.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남편 경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원두가루를 넣습니다. 뜨거운 물이 갈색 가루를 적시며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머그잔을 들고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대문 앞 나무 의자에 앉아 통영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이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20년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바다를 볼 때마다 한 사람의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태준이입니다. 거실로 돌아와 벽에 걸린 사진 앞에 섭니다. 20살 태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날 태준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나 붙었어요. 정말 붙었어요. 귀에서 맴도는 목소리를 떨쳐내려 고개를 흔듭니다. 사진 액자 옆 작은 탁자에 놓인 물컵을 들어 올립니다. 어제 저녁에 올려놓은 물입니다. 한 모금 마시고 새 물을 따라 다시 올려놓습니다. 오늘도 잘 지냈지?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묻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일입니다. 금기어가 된 이름. 작업실에서 나무 깎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호가 벌써 일어났나 봅니다.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 들어 기침이 잦아졌는데 물어봐도 괜찮아라고만 합니다. 20년 전 그날 밤부터 우리 사이에는 사라진 말들이 있습니다. 태준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가 떨리고 경호는 태준이 얘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웃집 박씨 할머니가 텃밭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하네요. 할머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도 태준이한테 인사했어요? 가슴이 뜨끔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죽은 아들 사진 앞에 물을 올리는 것을요. 네, 했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경호가 작업실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옵니다. 손에 묻은 나무 가루를 털어냅니다. 벌써 일어났구만. 잠이 안 와요. 커피 한 잔 할까? 방금 마셨어요. 우리는 짧은 대화만 나눕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 태준이 얘기가 나올까봐 그럽니다. 서로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20년 전의 그날. 잠깐 눈을 감으면 어린 태준이가 보입니다. 8살 때였을 겁니다. 여름 휴가로 갔던 해수욕장에서 고무 튜브를 타고 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잡고 있잖아. 그때는 정말 제가 잡고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제 손만 잡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노후를 보내는 노부부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덮어두고 살아온 상처입니다. 아물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상처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비교당한 아이. 점심시간이 가까워집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아들이 70대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멈춥니다. 화면을 쳐다봅니다. 경찰차에 타는 중년 남자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자기 부모한테 저럴 수가 있대요? 혼잣말이 나옵니다. 경호가 마당에서 거실로 들어옵니다. 뭐가 그리 심각해? 뉴스 보세요.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대요. 돈 때문에요. 경호가 텔레비전 화면을 잠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 마음은 겉으로만 봐선 모르는 거야.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어조입니다. 왜인지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잖아요. 경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봅니다. 눈빛이 묘합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부모 자식 간에도 모르는 게 있어. 묻혀버린 기억들. 문득 옛날 일이 떠오릅니다. 태준이와 민우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10살 태준이와 7살 민우, 3살 차이 형제였죠. 학교에서 상장을 타온 태준이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최고야. 역시 형은 다르구나. 그때 민우의 얼굴을 봤어야 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나도 잘할 수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중학생이 된 태준이가 전교 1등을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었죠. 조경호 씨 큰아들 대단하네.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야. 이웃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민우는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민우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사춘 기련이 했습니다. 형제간의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태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민우만 심드렁했습니다. 형, 축하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동생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너도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어. 그 말에 민우가 형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형처럼 안 될 거야. 그리고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민우 마음속에 뭔가가 쌓이기 시작한 게요. 형에 대한 열등감인지 질투인지 모를 감정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사이 좋은 형제처럼 보였으니까요. 3부 전화 한 통. 갑작스러운 방문. 사흘 뒤 오후 3시쯤입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는데 차 소리가 들립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집 앞에 멈춥니다. 번쩍이는 차체가 햇빛을 반사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비싼 차입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민우가 내립니다.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손목에는 큼직한 시계가 빛납니다. 엄마 잘 지냈어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하지만 눈웃음이 어색합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습니다. 어머, 민우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다가갑니다. 민우가 제 손을 잡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습니다. 그냥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시선이 불안합니다. 자꾸 집 안을 두리번거립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재산에 대한 질문.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민우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태준이 사진에 시선이 멈춥니다. 잠깐 굳어 있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합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작업실에 있을 거야. 부를까? 아니에요. 나중에 뵐게요. 민우가 소파에 앉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가 불편해 보입니다. 계속 시계를 확인합니다. 커피를 내려 나옵니다. 민우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빼곡합니다.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전화를 넣습니다. 커피 마셔라. 감사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괜찮아. 왜? 그냥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걱정돼서요. 뜬금없는 건강 이야기에 의아합니다. 민우가 제 건강을 걱정한 적이 없었는데요. 아버지도 요즘 기침을 많이 하시던데. 좀 그렇긴 해. 민우가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목소리를 낮춥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 생명보험 가입하셨어요? 순간 숨이 막힙니다. 왜 그걸 물어? 아니, 요즘은 다들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민우의 눈이 반짝입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의 그 눈빛입니다. 유언장도 미리 써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귀를 의심합니다. 유언장이요?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민우야,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해.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우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혹시 몰라서요. 하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습니다. 차가운 계산이 보입니다. 집 명의는 아직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죠? 그래. 왜? 통장도 아버지가 관리하시고요? 자꾸 재산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민우야, 너 돈이 필요한 거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니에요. 사업 잘 되고 있어요. 그냥 부모님 걱정돼서 그래요. 그러면서 비싼 시계를 만지작거립니다. 증거라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민우가 일어납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벌써? 저녁 먹고 가지. 다음에요. 약속이 있어서. 여동생의 경고. 다음날 오전 10시입니다. 여동생 지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지금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전화로는 말하기 그래. 시장 입구 카페로 나와. 시장 입구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순이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위를 살피는 눈빛이 불안합니다. 언니, 여기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치 누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지순이를 바라봅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입니다. 무슨 일이야? 지순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언니, 민우 일이야. 무슨 일? 서울 친구한테 들었는데. 지순이가 목소리를 더 낮춥니다. 민우가 도박에 손을 댔대. 종이컵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립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닿습니다. 뭐라고? 사업도 망한 지 오래래. 빚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싼 차는 뭐야? 시계는? 다 빌린 거래. 거칠에만 남았대. 종이컵이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커피가 테이블에 쏟아집니다. 언니, 괜찮아? 지순이가 휴지로 커피를 닦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 재산 알아보러 다닌대. 보험금이나 집 팔 생각인가 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 민우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언니, 조심해. 민우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지순이의 경고가 귓가에 맴돕니다. 사부 20년 만의 고백. 깊은 밤의 진실. 그날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민우의 도박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경호도 뒤척입니다. 그도 잠들지 못한 모양입니다. 여보, 깨어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호가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보입니다. 미정아, 잠이 안 오는구나. 민우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요. 경호가 한숨을 내쉽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경호도 따라 일어납니다. 두 사람 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나 민우가 무서워졌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경호가 제 손을 잡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도박 빚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할까요? 경호가 손을 놓고 일어섭니다. 창문 앞으로 가서 밖을 바라봅니다. 등이 굽어 보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돌아섭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미정아, 나도 이제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랍니다. 여보, 왜 이래요? 미안해. 이제까지 숨긴 게 있어. 경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67평생 이 사람이 우는 걸 몇 번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슴이 쿵쿵 뜁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20년 전, 그날 밤, 태준이가 죽던 날, 그 이름을 듣자 숨이 막힙니다. 사실은 태준이가 혼자 떨어진 게 아니야.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묻혀버린 진실.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잖아. 나는 집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 경호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민우가 집에 왔어.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민우가 왜 그날 밤에 집에 왔을까요? 민우가 울면서 말했어. 아버지, 큰일 났어요. 형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요? 목소리가 간신히 나옵니다. 처음엔 사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민우가 무너지면서 고백했어. 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형이랑 방파제에서 다투다가 또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형을 밀었대. 그런데 형이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형을 밀었대. 그런데 형이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다고. 소파에서 일어서려다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민우가 태준이를 밀었다고요? 그래. 실수였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방안이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경찰에 말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경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바닥만 바라봅니다. 민우가 매달렸어. 아버지, 나 감옥 가요. 나도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아들을 잃었는데 나머지 한 아들마저 잃을 수 없었어. 경호의 변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태준이는요? 우리 태준이는 억울하게 죽었는데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경호가 제 손을 잡으려 하지만 뿌리칩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 죄책감이요? 그게 다예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입니다. 태준이가 매일 꿈에 나와. 아빠, 왜 나를 버렸냐고 묻는 것 같아. 경호도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태준이 사진 앞으로 다가갑니다.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이제 알았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민우가 너를 밀었구나. 그리고 아빠는 그걸 숨겼구나.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에 울립니다. 벽시계가 12시를 알립니다. 종소리가 12번 울립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경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미정아, 이제 어떻게 할까? 돌아보지 않고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밖에서 바람이 세게 붑니다. 창문이 덜컹거립니다. 민우가 태준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오부 바다로의 초대. 두 번째 전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실을 안 뒤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후 2시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 민우 이름이 떠 있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 민우예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민우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별일 없는데 왜? 우리 가족끼리 바다나 한번 나가요.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같이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바다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태준이가 죽은 곳이 바다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곳으로 데려가려는 걸까요? 바다는 왜? 그냥요. 아버지도 낚시 좋아하시잖아요.
네. 빌려서 나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배를 빌린다는 말에 숨이 막힙니다. 깊은 바다로 데려가려는 게 분명합니다. 생각해 볼게. 엄마, 꼭 가요. 소라도 같이 갈 거예요. 소라는 민우의 아내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경호가 마당에서 들어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민우한테 전화 왔어? 네. 이번 주말에 바다 가자고. 배 빌려서 낚시하자고 해요. 경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무슨 말인지 묻고 싶지만 무서워서 묻지 못합니다. 경호의 계획.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보, 민우가 우리를 바다로 데려간대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경호가 제 손을 잡습니다.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민우가 우리를 죽이려는 것 같은데. 경호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수첩을 들고 나옵니다. 미정아, 내 말 잘 들어. 우리가 배를 타러 가긴 갈 거야. 뭐라고요?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나한테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경호가 수첩을 펼칩니다. 뭔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나를 믿어줘. 이 사람을 믿어야 할까요? 20년 동안 진실을 숨긴 사람인데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내가 지킬게. 약속해. 경호의 눈을 봅니다. 거짓말하는 눈은 아닙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민우가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는 걸까요? 새벽 3시입니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십니다. 경호도 일어나 있습니다. 작업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봅니다. 경호가 전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날 꼭 그 자리에 있어 주세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와 무슨 약속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경호가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그냥 볼 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점심때쯤 경호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 보입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배 렌탈하는 곳에 다녀왔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왜 거기를? 민우가 어떤 배를 빌릴지 확인하려고. 작은 종이를 꺼냅니다. 뭔가 적혀 있습니다. 민우가 이미 배를 예약했더라. 사람이 없는 먼 바다로 가는 코스로.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는 게 맞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해야 해. 네. 배 위에서 내가 하는 말을 꼭 따라줘. 알았어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새벽의 출발. 주말 아침 6시입니다. 어젯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심장 소리만 들으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얼굴이 10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을 고릅니다. 평소보다 두꺼운 옷을 골랐습니다.
바다는 춥기도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겁니다. 경호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주머니가 많은 옷입니다. 준비됐어? 네. 대답은 했지만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거실로 나와 태준이 사진을 봅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릅니다. 태준아, 엄마 다녀올게. 속으로만 인사합니다. 경호가 옆에 서서 같이 사진을 봅니다. 집을 나서기 전 마당을 둘러봅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아침 이슬에 젖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떨립니다.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기분입니다. 검은 차 소리가 들립니다. 민우의 검은색 외제차가 다가옵니다.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차가 멈추고 민우가 내립니다. 오늘따라 더 밝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섬뜩합니다. 엄마,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경쾌합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 더 무섭습니다. 조수석에서 소라도 내립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도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에 타기 전 경호가 제 손을 살짝 잡습니다.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에 뭔가를 씁니다. 침착하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앉습니다. 경호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민우가 운전을 시작합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경쾌한 노래가 상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바다 나가기 딱 좋은 날씨예요. 민우가 백미러로 우리를 봅니다.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그래, 날씨가 좋구나. 경호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습니다. 항구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짧게 느껴집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통영 바다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헉, 헉. 거친 숨소리가 나옵니다. 물을 뱉어냅니다. 짠물이 목구멍을 타고 나옵니다. 경호도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배를 올려다봅니다. 민우가 난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라는 뒤에서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우리를 두고 떠나려는 것 같습니다.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팔을 저어봅니다. 하지만 배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차가운 바다에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하얀 천장이 보입니다. 살았어요. 살았어. 낯선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도의 목소리입니다. 병원입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몸 여기저기에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봅니다. 경호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가슴이 오르내립니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았구나. 눈물이 흐릅니다. 죽다 살아난 기쁨인지 공포인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깨어나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쉬어 있습니다. 물. 마시고 싶어요. 간호사가 물컵을 가져다 줍니다. 천천히 물을 마십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경호도 눈을 뜹니다. 저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미정아, 우리가 살았어. 네, 살았어요. 경호의 고백 마이너스 계획의 진실.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합니다. 밖에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발소리만 들립니다. 여보, 깨어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호가 눈을 뜹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눈빛은 또렷합니다. 응, 잠이 안 와. 저도요. 경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제 침대로 천천히 걸어옵니다. 의자를 끌어와 앉습니다. 미정아, 이제 다 얘기할게. 진지한 표정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산 거야? 정말로. 며칠 전 배 렌탈 업주한테 전화가 왔어. 경호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침착합니다. 민우가 배를 빌리러 왔다고. 사람 없는 깊고 고요한 바다로 가고 싶다고 했대. 그 순간 소름이 돋습니다. 민우가 미리 계획한 거구나. 우리를 죽일 장소를 물색한 거구나. 업주가 민우를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나한테 연락한 거야. 그 사람이 우리를 구해준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야. 경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냅니다. 접힌 종이를 펼쳐 보여줍니다. 업주한테 부탁했어. 민우에게는 사람 없는 곳으로 안내하는 척하되 실제로는 CCTV가 있는 방파제 근처로 가달라고. CCTV라는 말에 심장이 뜁니다. 그럼 민우가 우리를 미는 장면이 찍혔다는 건가요? 그래. 그리고 내 친구 창수한테 부탁했어. 그 시간에 낚싯배로 근처를 지나가 달라고. 창수는 경호의 오랜 친구입니다. 역시 어부를 하고 있죠. 우리가 물에 빠지면 바로 구조하게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예요? 그래. 민우가 뭔가 할 거라고 확신했어. 경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미안해. 위험에 빠뜨려서.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 만약 창수 씨가 못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것도 대비했어. 세 척의 배가 교대로 그 근처를 지나가기로 했거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구나. 경호가 이렇게 꼼꼼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민우가 눈치챌까봐. 당신이 알았다면 표정에 다 드러났을 거야. 맞는 말입니다. 알았다면 표정 관리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숨 쉬지 말라고 한 거군요.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침착하면 살 수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어. 경호가 제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정말 미안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잖아. 괜찮아요. 우리가 살았잖아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픕니다. 아들이 부모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픕니다. CCTV에 다 찍혔다고요? 그래. 민우가 우리를 미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을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내일 경찰이 올 거야. 업주가 이미 신고했거든. 경호가 창밖을 봅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보입니다.
20년 전 일도 다 말할 거야. 태준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말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진실을 밝히고 벌을 받게 할 거야. 경호의 결심이 느껴집니다. 20년 만의 용기입니다. 경찰의 방문. 다음 날 아침 10시입니다. 병실로 형사 2명이 들어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입니다. 조경호 씨, 한미정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경호가 대답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통영경찰서 강력계 소속입니다. 어제 사건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이미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 렌탈 업주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CCTV도 확보했고요. 순간 가슴이 뜁니다. 정말로 찍혔구나. 민우가 우리를 미는 장면이. 먼저 CCTV를 확인하시겠습니까? 형사가 태블릿을 꺼냅니다. 화면을 보여줍니다. 영상이 재생됩니다. 방파제 위쪽의 모습이 보입니다. 민우가 사진을 찍는다며 우리를 난간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가옵니다. 두 손으로 우리 등을 밉니다. 선명합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이 납니다. 내 아들이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 했구나. 의심의 여지가 없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형사가 말합니다.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경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20년 전 큰아들 태준이가 죽었습니다. 사고로 처리됐지만 사실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민우가 밀었습니다. 형제 싸움 중에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형사들이 메모를 합니다. 표정이 더욱 진지해집니다. 그때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겁이 났습니다. 남은 아들마저 잃을까봐. 경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죄책감이 묻어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형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단 민우 씨를 체포해야겠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체포와 재판. 오후 3시쯤 형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민우 씨를 체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정말로 체포됐구나. 처음엔 부인했지만 CCTV를 보여주자 인정했습니다. 소라는요? 같이 체포했습니다. 공모 혐의가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습니다. 아들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살인 미수범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저와 경호는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원 앞에 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모를 죽이려 한 폐륜 사건이라고 떠듭니다. 법정에 들어섭니다. 방청석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우가 수의를 입고 들어옵니다.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초췌해 보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민우가 시선을 피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습니다. 피고인은 도박 빚 때문에 부모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계획했습니다. 증거가 제시됩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법정이 숙연해집니다.
증인석에 섭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의 아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날 피고인이 증인을 바다로 밀었습니까? 네, 밀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내 아들을 고발하는 이 상황이 비참합니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죄는 죄대로 벌받아야 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도박 중독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변명으로 들립니다. 민우가 일어섭니다. 최후 진술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부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옵니다. 법정이 숙연해집니다. 판결.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 조민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윤소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소라도 울고 있습니다.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우가 끌려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입모양으로 말합니다. 미안해요, 엄마. 법원을 나옵니다. 기자들이 달려듭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경호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가족이 파괴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습니다. 3개월 후, 재판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통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과 같은 집이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예전처럼 일찍 깨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향긋한 냄새가 퍼집니다. 머그잔을 들고 앞마당으로 나갑니다. 통영 바다가 보입니다. 잔잔한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예전에는 이 바다를 보면 태준이만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태준이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아픔보다는 그리움이 더 큽니다. 거실로 들어와 태준이 사진 앞에 섭니다. 물컵을 올려놓습니다. 손이 덜 떨립니다. 태준아,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이제는 소리내어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경호가 작업실에서 나옵니다. 나무 조각품을 들고 있습니다. 작은 배 모양입니다. 이거 태준이 좋아하던 거 기억나? 그럼요. 늘 배 타고 싶어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태준이 이름을 편하게 부릅니다. 금기어가 아니라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갑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입니다. 민우가 보낸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엽니다. 엄마, 아버지 잘 지내시는지요? 이곳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서야 제 죄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형에게도 매일 사죄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답장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방파제에서 경호와 함께 방파제로 갑니다. 태준이가 떨어진 그곳입니다. 20년 만에 처음 가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붑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힙니다. 그날 밤도 이랬을 겁니다.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하얀 국화입니다. 태준이가 좋아하던 꽃입니다. 방파제 끝에 서서 꽃을 바다에 던집니다. 꽃잎이 파도에 흩어집니다. 태준이에게 가는 것 같습니다. 태준아, 이제 편히 쉬어. 경호도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나지만 닦지 않습니다. 바람에 마르게 둡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립니다. 생선을 사고 야채를 삽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예전에는 피했지만 이제는 마주봅니다. 떳떳하니까요. 많이 힘드셨죠? 박씨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뭐. 맞는 말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남은 날들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 저녁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입니다. 소박한 밥상입니다. 경호와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하지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편안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잠이 잘 옵니다.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태준이가 웃으며 손 흔드는 꿈을 꿉니다. 평화로운 꿈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바다를 봅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와 같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바다가 설렘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공포였습니다. 이제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태준이를 지키지 못한 죄, 민우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죄. 하지만 이제는 진실과 함께 살아갑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덮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태준이 사진을 다시 봅니다. 20살 청년이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웃음이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태준아, 엄마 아빠가 남은 날 잘 살게. 약속합니다. 진실하게 살겠다고. 후회 없이 살겠다고. 경호가 옆에 와서 섭니다.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봅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바다를.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과 같은 소리지만 다르게 들립니다. 위로의 소리로 들립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실과 함께하는 남은 인생 이야기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67세 노부부는 아들의 손에 의해 차가운 바다에 빠졌지만 남편의 치밀한 계획과 용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덮어둔 채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가족 간의 비교와 무관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떤 비극을 만들어내는지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용서는 가능할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